그 다음에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우크라이나하고 요 옆에 있는 나라가 벨로루시라는 나라인데 요 경계에 있었거든요. 여기 빨간 게 지금 방사능 낙진이 많이 떨어진 지역인데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어디에 방사능 낙진이 많이 떨어졌냐면요. 벨로루시에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게 그때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화재가 일어나서 막 화재가 며칠 지속이 됐는데 이게 폭발이 일어나서 방사능 낙진이 쫙 나오는데 이게 바람을 타고 딱 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하필이면 저녁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벨로루시에 이제 빗물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차로 다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유럽에 갔는데도 유럽이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벨로루시에 안 떨어지고 유럽으로 갔으면 더 난리 났겠죠, 유럽이. 근데 하여튼 지금도 그래서 벨로루시에서는 여전히 기형아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30km 이내에는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놔요.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들 어차피 죽을 거다. 다른 데서 우리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법으로는 금지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체르노빌 사고 같은 건 이제 일어날 수 없다. 왜냐면 체르노빌은 이게 흑연을 감속제로 썼거든요. 그리고 경남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폭발이 되면서 다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경수로나 비등경수로도 마찬가지예요. 경남 연기가 있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때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일본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걱정 없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근데 일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사고가 날 나라는 가능성으로 봤을 때 미국, 일본, 러시아 한 번씩 다 났어요. 아까 5등 안에 드는 나라 중에 어디? 한국하고 프랑스밖에 이제 앞으로는 한국하고 프랑스에서 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때는 사망자도 있었죠. 보수적으로 해서 4,000명이라고 했는데 즉사자도 있었어요. 불 끄러 막 들어가갖고 23명인가 46명인가 제가 숫자가 헷갈리는데 근데 그린피스에서 조사할 때는 사망자가 9,000명이다. 그리고 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암에 의해서 고통받고 사망했을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내겠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자 1명 사망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처음에는 20km까지 피난시키다가 지금은 이제 30km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50km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사고, 경남 연기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행히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비상발전원이라는 걸 준비를 해놓거든요. 이 원자로가 돌아가려면 아까 물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어떻게 공급해요? 전력으로 그걸 다 넣는 거예요. 그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지금은 외부에서 공급이 되는데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은 내부에서 이제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전원을 준비해놔요. 그래서 비상전원은 비상발전원이라고 해서 이제 비상으로 이제 모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6기, 그 6호기에 13개의 모터가 있었어요. 비상전원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진 해일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13개 중에서 12개가 다 물에 잠겼어요. 5호기에 붙어있던 그 모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5, 6호기가 그나마 안전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모터가 있었는데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모터가 조금만 작동하다가 바닷물이 오기도 전에 작동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1호기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또 있어요. 이것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비상전원 중에 하나로 뭘 하고 있냐면 트럭으로 이렇게 디젤류를 갖고 와서 트럭에서 발전을 시켜서 전원을 공급하는, 내부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는 외부에서 이제 갖고 가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일본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 지금 만든대요. 이제 차로 이렇게 이동식 터빈을 이동식으로 이제 그걸 모터를 가서 만든다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있었는데도 왜 문제가 됐느냐? 그거 선 연결하는 선이 짧거나 플러그가 안 맞거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밖에서는 송전선, 송전탑 이런 거 다 무너져서 오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내부에서 아까 전기가 발생을 하니까 그걸로 이용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약간 미량이긴 하지만 전력을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도 안에 시스템이 지진이라면서 폭발, 그 지진 때문에 폭발은 안 했지만 수소 폭발 때문이었지만 그 안에 이게 흔들리면서 다 망가져가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비상전원을 몇 곱으로 이렇게 만들어놔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냉각수를 바닷물을 끌어올려갖고 취수하잖아요. 근데 취수 펌프가 있어야 돼요. 바닷물을 손으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바닷물을 펌프로 지레갖고 올리는데 이 펌프가 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지진 해일 때문에. 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바닷물을 취수를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나? 아무리 내진 설계 잘해도요. 이렇게 펌프가 안 돼서 취수가 안 된다거나 비상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안전한 시설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지금 사고 난 건 비등형 수로이고 우리나라는 경수로기 때문에 노형이 달라서 괜찮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노형이 각고 다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상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 취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노형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폐쇄를 뭐 하겠다 그러지만 이것도 경남 용기가 지금 균열이 된 게 발견이 돼서 이 방법도 이제 안 되게 돼 있고요. 이게 아무리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한다 그래도 최소한 2, 3년은 가고 10년 이상 갈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지진이 안 일어나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 학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더니 후쿠시마에서 이제 그때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진도 9였어요, 진앙지에서는. 후쿠시마에서의 진도는 6이었대요. 9는 아니었어요. 이 진앙지가 9였고 발생지가 여기는 6이었는데 그 이후에 후쿠시마 그 지진 이후에 지진이 그때 그분이 오실 때가 4월 말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지진이 몇 번 더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깜짝 놀랐어요. 430회인가 더 일어났대요. 430회. 진도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석탑을 훔쳐갔더라고요. 근데 그 석탑이 지금 다 비틀려 있대요. 지진이 하도 일어나는 나라라서. 세상에 그런 것도 훔쳐가? 에이 못된 사람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방사능 물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20km, 30km 막 이렇게 하면서 안전지대, 비안전지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거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이 빨간 게 뭐냐면요. 방사능 농도를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달라요. 거리에 따라서 일정한 게 아니라 왜? 바람의 방향과 지형에 따라 다르거든요. 바람이 부는 쪽은 훨씬 더 멀리까지 날아가요. 이쪽은 바로 옆에서도 바람이 안 부니까 별로 안 온 거예요. 계곡이나 이런 데 쌓일 때는 확 쌓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에 따라서 비례한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리냐면 영국의 셀라필드라고 여기에도 원전도 있고 여기는 중저전이 처분장도 있어요. 셀라필드. 중저전이 처분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고가 1957년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게 3마일하고 똑같은 5등급이었거든요. 57년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 원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해체 중. 해체 비만도 1조 9천, 그 2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은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사고가 발생해서 그거를 끌 수가 없었어요. 그 후쿠시마 사고나 체르노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핵발전은 끌 수 없는 불이에요. 인간의 의지로는. 한번 작동은 우리 마음대로 시킬 수 있지만 중성자 딱 쏴갖고 핵을 분열시켜갖고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한 번 분열이 시작되고 나면 우리 마음대로 끌 수가 없어요. 지금 후쿠시마도 끄고 싶죠 다. 못 꺼요. 계속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원자력 발전, 핵발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그게 사고가 일어나갖고 막 겨우 그걸 진압을 해서 일주일 만에 그걸 진압을 해갖고 이제 거기다가 나비라든지 모래라든지 지피라든지 별의별 걸 다 넣어갖고 지금 시멘트를 이제 쌌어요. 그게 석관, 그러니까 시멘트를 이제 관을 짠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게 지금 올해가 25주년이잖아요.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갖고 방사능 물질이 막 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더 견딜 석관을 다시 짠다. 이래갖고 지금 세계로부터 그걸 하고 있어요. 돈을 모으고 있어요, 성금을. 근데 75% 정도밖에 지금 못 모았는데, 100년? 그럼 10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일본의 도카이 원전에서도 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지금 여전히 해체 중이에요. 돈 액수를 알 수가 없어요. 기간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거 일어난 다음에 뭐 세계의 반응인데, 처음에는 막 난리더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결정한 나라죠. 이 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원전을 지금 7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가동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회민주당하고 녹색당이 1998년에 연정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독일에 있는 모든 원전은 32년까지만 수명을 유지하고 그 이후로는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그래서 2021년이 되면은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독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이게 막 흔들린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지금 총리가 누구예요? 메르켈이잖아요. 이 메르켈이 전공이 물리학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핵발전을 저렇게 빨리 닫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자세였는데, 태도였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았었대요. 그러면서 안전이란 가치는 그 어떤 가치보다 그 귀한 가치다. 우리는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래서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뒤에 보면 이거는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늘리겠다는 게 풍력이지만 그 두 번째로 원자력을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중국 얘기는 뒤에 또 나와요.